센터의 장단점은 저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 있으시면 있어요.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단점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소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1탄이랑 2탄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인데 1탄은 치료사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걸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2탄은 보호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아물리치료사 출신이고요. 현재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연차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소아물리치료사로 10년 근무를 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소아재활로는 거의 한 12년 정도.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소아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제가 센터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소아재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현재 병원이나 센터에서 소아재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재활 난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대기도 많이 있고 재활을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아이들한테 재활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조금 만들고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 재활을 하는 센터는 많이 없어요. 지역마다 또 틀리기는 한데 서울에는 그래도 그나마 운동 재활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말고 경기권이라든지 인천권이라든지 지방 쪽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아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센터를 오픈을 하려면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기준이 내려져 있는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몇 개를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센터 자체를 바우처가 제공되는 센터를 운영하려고 재활 훈련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공 인력이 되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을 몇 가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로 제공기관으로 선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이게 사실 소아치료 분야에서 네. 센터를 오픈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네. 멋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와 여기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병원이랑 센터랑 다른 점은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도 격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도 많이 단축되어 있어요. 10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고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자체가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밖에 없다 보니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조금 편안해서 그런 환경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혹시 일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직원들도 조금 많고 그리고 직급 체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열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치료적인 거에 대한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누구한테 뭔가 치료적인 거를 알려주려고 하지 서로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전 병원에 같이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들이시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도 편안하게 좀 물어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에 대한 조언도 할 수도 있고 고민도 같이 해보고 이거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신지?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더군다나 운영을 하면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저도 제가 운영자지만 제가 한 만큼 벌어요.
제가 한 만큼 벌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월 급여가 좀 다르고,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하신 게 병원 급여보다 센터가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주 5일을 근무를 하시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평균적으로 13타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13타임을 주 5일 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병원 급여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채우고 싶으실 때는 조금 채우시고 여유 있게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화제화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나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지 또 궁금해요. 좋았던 순간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몸소 느꼈을 때 제일 좋았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들이 재활을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활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 5일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이들도 되게 많이 힘들게 재활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들도 아이를 계속 데리고 병원도 다니시고 센터도 다니시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머님도 지치시고 아이들도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때는 더 아이 예뻐해주고 이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좀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 5일을 같은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환경인가 봐요.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어머님들의 선택이시고, 거의 대부분 다양한 치료나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병원도 다니셨다가 센터에서 운동을 받기도 하고 다른 센터에서 언어, 뭐 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요즘 많으시기 때문에 한 군데서 다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0년이 넘으시는 경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으신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지 한 2, 3년 차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메인 치료사로 했던 아이가 있거든요. 아기가 15개월이었었는데 그 아이도 납병동에서 재활을 한 게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새로 들어온 아이였었거든요. 그 아이한테도 제가 처음이고 저도 메인 치료사로 들어간 게 처음이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2, 3년 차면 이제 치료에 열정이 막 이렇게 한참 막 붙잖아요. 내가 배운 거 막 이렇게 해보고 막 해보는데 그만큼 애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혼자 앉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눈으로 보니까 되게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의 1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병원으로 또 와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아무래도 아직 그 병원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지금 나이가 거의 초등학교가 돼서 학교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의 장단점은, 저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 있으시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단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단점 먼저 얘기할까요? 네, 단점 단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시간표 관리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문의 전화에 대한 그런 답변이라든지 심지어 뭐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는 거라든지 이런 건, 쓰레기통은 저희 선생님들 비우지 않게 하세요. 청소는 같이 하지만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경 써야 하고 뭐 그런 정말 작은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감사가 들어온다, 바우처에 관련된 감사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 업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운영자니까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단점만 자꾸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는 한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제가 직접 수업을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의논을 하거든요. 그런 책임감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제 3자한테 여기 센터 되게 선생님들 수업 잘 하신다,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잘한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네. 그것도 센터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거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인터뷰를 보시고 여기에 입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선생님들과 일을 하시고 싶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셨으면 좋겠다. 우선은 아이들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수화를 한다, 뭐 수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위에 선배들이 다 힘들 거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공부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1년 차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하고, 그리고 좀 부지런하신 분이 오셨으면, 부지런하신 분이 치료 수업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을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얘한테 뭘 해줄 거면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좀 챙겨놓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수화 치료를 하려면 활발한 성격이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활발하신 분들이 막 아이랑 잘 놀아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놀아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다 보면은 계속 놀게 되시더라고요. 응. 진짜. 치료의 목적을 두고 놀아야 하는데 네. 너무 이제 흥이 넘쳐서 네. 놀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네. 아이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선생님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시고 애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또 말도 예쁘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이제 운동도 시켜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아이랑,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연차 때 아이가 말을 장난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 받아 쳐주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해주고 있다가 치료를 해주고 있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활발한 사람이 뭐 아이들을 컨트롤하기에도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꼭 활발한 사람이 뭐 운동을 잘 해주신다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아 재활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소아 물리치료든 소아 운동 재활이든 어쨌든 아이들을 다루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내 맘대로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소아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막 전전긍긍하면서 지식을 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좀 많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결국에 이제 선생님들의 노하우로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소아 재활 쪽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연차는 다. 왜? 왜냐면 제가 했잖아요.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랑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근데 말을 싸웠다고 얘기해.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을 못하나. 그래서 화가 너무 근데 원래 성격이 신중한 스타일이라 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화가 나니까 점점점 텐션이 다운되면서 이제 서로 약간 화내듯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구나. 네.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